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왈 건고는 기 역지 문야인저 건은 약물야요 고는 음물야니 음양이 합덕하여 이 강유유체라 이체 천지지 선하며 이통 신명지 덕하니. 그 뒤까지 넘어갈까요? 기 칭명야 자비 불월하나 어개 기류엔 기 쇠세지 의야인저. 거기까지 합시다. 하고 자 자왈 건고는 역지 문야인저. 그 삿될 사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 있죠. 여기서는 어조사 야로 읽으시면 됩니다.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의 문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낸 글이기 때문에 천지라고 하는 모든 자연한 그 이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늘괴와 땅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역의 역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괴와 땅괴, 다시 말해서 건괴와 곤괴가 그 역을 공부하는 그저 문이죠.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역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건은 약물야요라고 하는 것은 건은 순 양획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건은 그래서 약물이고 고는 음물이다 라고 해서 역시 순 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그래서 음양이 합덕하여, 다시 말해서 곤괴의 순음과 그 다음에 양인, 그래서 순양인 건괴가, 다시 말해서 건곤이 서로 합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곤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운이 합하는 거죠. 두 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덕이라라는 개념으로 해서 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양이 덕을 합하여 이 강유유체라 강과 유를 체로 함이라. 하늘을 양이라 한다면은 땅은 음에 해당되고, 그래서 두 개의 음양의 기운이,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괴로서 이렇게 쭉 뽑아내면은 양자리에 양이 오면은 그걸 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자리에 음이 오면은 그걸 유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적으로 괴 속에서 표현되는 획으로 표현할 때는 강과 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강과 유를 유가 그 체가 있습니다. 강과 유가 체가 있으니 이 체 천지지 선하여. 그런데 그 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일, 우리가 찬한다라는 찬의 의미로도 지을 찬이라라는 뜻으로도 쓰고, 여기서는 가릴선 또는 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천지의 일을 체로 하여서 이 통신명지덕하니. 그 하늘과 땅의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만물을 이뤄내기 때문에 신의 밝음이라라는 신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의 덕을 통하니,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통하니 기칭명야 그 이름을 일컬음이 자비불월하니, 자비불월하 섞여 있으나, 그죠? 섞여 있으나 그 이름을 넘지 아니하니, 또 천지 자연에, 그죠? 그 이를 넘지 아니하니, 아니하지만 어개 기류엔 그 종류를 살피면은 상고하면 가만히 보면은 담만은 그 내용은 기쇠세지 지의인저. 다시 말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양의 도를 넘지 않지만은 그 속에 실제적으로 담아놓은 일은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고 그 주역을 지은 시대가 언제가 되느냐면 은나라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말기라고 하는 것이 쇠한 세상에, 그죠? 쇠한 세상에 그 군자가 처신해야 될 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여기라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6장의 제1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4쪽에 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진제서시가 조금 보완 설명해 놓은 거 봅시다. 진제서시왈. 제가 서로 여기서 안 읽어도 집에 가셔서 주석 다 한번 보죠. 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제가 이게 한 번 처음으로 그냥 쭉 그 해석을 해놓은 거라서
가다 보면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반드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셔요. 근데 하나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공부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구나.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오타 나는 거는 뭐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해석상에 혹시라도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제서시왈 양획위 건이요. 그죠? 순양으로 양으로 이루어진 그 획이라고. 양획은 건이 되고 음획은 곤이 되니라. 여기서는 양획이라고 할 때 양획 하나 자체도 실은 하늘을 표현하는 거죠.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 되고 그 하늘의 기운을 내려주는 것도 바로 땅,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지으신 약물 개념은 바로 육획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육획의 양효, 그 다음에 육획의 음효. 그래서 음획이 곤이 되느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 합포, 합벽이죠. 합포벽호. 아직 이 말 안 나왔나요? 합포다 그러면은 다들 합자가 되고 벽호 그러면은 열벽자가 되는 거죠. 계사 상전 11장 제4절에 나온 내용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자세하게 써놨네요. 이미. 그래서 합포, 합벽. 다시 말해서 합포는 뭐예요? 닿는 것은 땅이죠. 위지 곤이요. 벽호는 위지 건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찾아가서 나중에 공부하시고. 그래서 일합일벽이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림이 바로 역의문이라. 다시 말해서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건곤이라는 말. 기변무궁은, 그런데 그 변함이 끝이 없으면, 무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역시 음양이라고 하는 두 물건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합덕이라고 하는 것은 위 이물 교착이 상득 유합하고 그 두 개의 물건이 서로 섞여서 서로 간에 얻어서 합하고, 강유유체는 강과 유가 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위 성괴 효지 체하라. 괴를 이룬, 그죠? 괴효를 이룬 체이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괴효를 이뤘다라고 표현하면,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강유. 그러니까 전체 괴 속에서 표현할 때는 음양이라 하지 않고 강유라 표현한다라는 이 표현이고요. 천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조화지 정량이, 그죠? 음양조화의 자취이니 유형가이라. 형체가, 그죠? 형체가 있어 거기다가 가히 빗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왈체라고 하였느니라. 체천지지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언성인 자격에 성인께서 역을 지으심에 개의 체법 조화지 사이 효기 지저예라. 다 그 조화의 일을, 그죠? 체로 하여 법하여 체하고, 그 다음에 그 지극히 드러난 것을, 그 다음에 그 지극히 드러남을 본받았느니라. 본받을 효자죠. 신명지 덕은 음양 건순지 성량이. 음양의 신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건순이 어디서 나온 거죠? 건은 뭐다? 건, 하늘이죠. 그 다음에 수는 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음양이라고 할 때 음양 오행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뭐라고도 한다? 건순, 음양 오행의 덕을 건순 오상이라고도 하죠. 건순 오상. 중용 할 때도 아마 이게 나왔을 텐데요. 저희 주석에 건순 오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건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바로 성품이니 유리 가추라. 이치가 있어서 가히 미룰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왈통이라. 그래서 통신명지 덕은 언 역서키 작하고, 통신명한 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서에 이미 지었고, 역서를 그래서 이미 지었고, 또 이 통지 조화지 이 그거 지 미하라. 그래서 조화의 이치를 통하여 알고 지극히 은미한 것까지를 다 하였음이라. 그죠? 다 하였다는 것을 말함이라. 또 말하기를 자형이 상자 언지 고로, 형체로부터 하여서 형이 상자로부터라고 해서 말한 것은 형이상 뭐예요? 형이 상자는 위지
뭐라고 했죠?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 해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득 되면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해탈. 걸림이 없어야죠. 두루두루 다 벗어놓고도 자연 그게 그래야 통신명지 덕이죠. 통신명지 덕 하면서 이거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해탈이다. 해득을 넘어서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루두루 걸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에 걸리고 특히도 이 스스로가 이 머릿속에다 딱 그 생겨는 뭐죠? 고집. 그죠? 그게 이제 고집이라는 게 관습이라는 거, 자기가 어려서부터 쭉 해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조금 살면서 익힌, 그죠? 이 몇 가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그 단단하게 속에다 엉겨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놔야 두루두루 널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는 거.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걸림이 있으면은 한쪽만 보게 돼요. 어디만 봐요? 아까 보면 너고 무슨 얘기다. 저 관상만 가지고 뭐 되나? 사주명리 가지고 뭐 되나? 그거 다 뭐냐면은 걸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떨어놓고 가야 통신명지덕이라는 말. 그래서 형이 상자로부터 말했으므로 선음이 후에 음이요. 양이요. 그죠? 먼저 음이라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죠? 양이고 자형이 하자 언지고로 선강이 유라. 그 다음에 형이 하로부터 말을 했으므로 강을 먼저 얘기하고 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강유가 되는 거죠. 강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물건이라는 게 여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유를 먼저 나중에 쓰는 거죠. 자, 우리가 표현하는 여기 지금 이 표현이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거는 왜 음양이라 라고 양음이라 하지 않고 왜 음양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기운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되지가 않고 그 양이 음과 만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면은 형체가 되는 거죠.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 되는 건데, 그죠? 기운이죠. 기운이라라고 하는 건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양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도가 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면 형이 지금 거기서 말하는 형이 상자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땅으로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엉겨져야 보이기 때문에 먼저 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양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강유라고 하는 것. 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음양부터 얘기한다면 뭐 유강해야 되는데 유강이라 하지 않고 강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강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건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괴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왔다. 만약에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양이라는 게 이게 나오니까 그걸 양이라 하지 않고 이미 기운이 물건으로 형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니까 그때는 뭐냐? 보이는 것부터. 그래서 항상 양선우회에서 강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저 진재서 씨가 형이 상과 형이 하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상으로부터 통신명지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이 상부터 얘기하는으로 우리가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이야. 강유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적인 그릇이 되는 거죠. 기가 되니까 강유 이렇게 이름 붙인다 이 표현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 칭야, 잡이 불월하니 그래서 이름을 칭함이 잡 두루두루 섞여 있는데도 그 다음에 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밑에 봅시다.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운봉호시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 가운데 복희 삼획지 괴명은 복희 삼획의 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선천팔괴가 되는 거죠. 선천팔괴의 이름은 자, 건, 일, 지, 곤, 팔
뭐예요? 일건천 이태태부터 시작해서 팔곤지까지죠. 팔곤지까지 유자연지 서요. 자연한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인이 중지 역연이라. 그 다음에 그 팔괘로 인하여서 그죠? 팔괘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서로 중복하였느니라. 겹치게 하였느니라. 그 겹치게 한 것 또한 자연한 순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한 순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19쪽 한번 보세요. 19쪽에 보면은 복희시 선천 64개 방원도라고 해서 그려진 그림이 있죠. 그러면은 저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뭐가 되냐면 좌우에 풍천 소축계 밑에 보면은 그 소축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아니, 뭐 3개란다. 아, 저 3개, 하나, 둘, 3개, 소축계 하나, 둘, 3개, 4개. 아, 오른쪽으로 4개. 중점 건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좌우 위에서부터 뭐예요? 밑에는 전부 다 건꾀죠. 건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소축계 보면 제 뒤에 소축계 오른쪽으로 대장괴, 대욕괴, 쾌괴, 건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건괴로부터 중천 건하고, 그러니까 밑에는 전부 다 300개는 건이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한번 일정 8회로 만나죠. 제가 한 말은 지금 알아듣죠? 일정. 밑에 건괴는 하나가 얌전히 있고 고요히 있으면은 위에 나머지 300개, 그다음 다시 말해서 8개가 한 번씩 쭉 만나는 거죠. 그 8번 움직이는 거죠. 그걸 뉘우칠 회자를 써서 8회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존에 공부만 잘들 하신 분만 대답하시네. 자, 1.8회. 1.8회라는 말. 그래서 8개가, 그죠? 8개의 괴가 한 번씩 계속, 하나는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를테면은, 건괴가 가만히 있는데, 한번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낸, 오순풍, 육감수, 칠간상. 그래서 일건천 오면 중천건이요. 그 다음에 삼리화가 오면은 화천, 대유요. 맨 마지막에 팔곤지 하면 지천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건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나와요? 택천쾌, 그 다음에 화천대유, 뇌천뇌장,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천수, 그 다음에 산천대축, 그 다음에 지천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도나요? 밑에 일정팔회가 일건천, 이태태에서 8개가 또 오겠죠? 그 다음에 쭉 가면은 뭐예요? 삼리화해서 천하 동인괴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화, 명의까지 가죠? 그 다음에 사진내니까 뭐예요? 천례, 무망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지뢰, 복까지.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까 저쪽에 중천 건괴에서 오손풍 가야 되겠죠? 중천 건괴 저 옆에 본 밑에가 오손 풍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풍 국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지풍 승괴까지. 찾으셨죠? 아니,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선천팔계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복희시의 선천팔계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서부터?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오선풍, 자,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8획이 쭉 나온 거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중천 건괴로부터 해서 중지 지천 택괴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일정 8회 법칙이다 그러면은 천택 무슨 괴? 리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지택 림괴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천화 동인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화 명의괴까지 되겠죠. 이것도 이해되죠? 왜냐면 항상 순서로 해서 선천팔계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개를 일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천례 무망괴로부터 시작해서 지뢰 복괴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지뢰 복괴까지. 여기서 끝나고 여기로 가지 말고 어디 오손풍 하니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5번째. 그래서 이제 풍천 소축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지풍 승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육감수에서 그 다음에 천하고 이렇게 나니까 천수 송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 사괴까지. 이거 얼른 안 나온 건 집에 가서 64개 공부 안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천산 돈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산 겸괴까지 이렇게 되죠. 지산 겸괴까지. 그 다음에 천지 비괴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중지 곤괴까지. 이것이 이제 복귀시의 64계도가 바로 순서대로 펼쳐지는 것인데 이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도는. 그 다음에 다시 144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운봉호 씨가 말한 자 복희 3의 괴명은 자 건일로부터 그죠? 건괴 1로부터 그 다음에 팔곤지라고 하는 곤 8에 이르기까지 유 자연지 서요 자연한 순서가 있고 인이 중지 이것을 이 8괴로 인했다는 건 이는 8괴로 인하여서 그 8괴를 일정 8의 법칙에 의거해서 거듭거듭 한 것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문왕 주나라 은나라 말기 때 문왕에 이르러 칭괴지 명즉 그 괴의 이름을 칭하는 것은 곧 자비 비부 복희지 서인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복희시 때는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은나라 말기 문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괴의 이름을 칭하는 것은 그죠? 이름을 칭하는 것이 순서대로 어떻게 되냐면 건괴로부터 중천건, 그 다음에 택천괴, 그 다음에 뭐예요? 화천대유, 그 다음에 뭐예요? 뇌천대장, 그 다음에 풍천소축, 그 다음에 수천수, 그 다음에 뭐예요? 수천수, 수천수, 그 다음에 수하고 산천대축, 그 다음에 지천태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가면서 어디까지? 중지곤까지. 다시 말해서 중천건부터 시작해서 중지곤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데 주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중천건에서 맨 끝은 화수 미제괴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막 섞여져. 중천건하고 두 번째가 중지곤하고 세 번째가 수레둔이죠. 근데 여기서는 중천건 해놓고 이게 제일 끝이 중지곤이 됐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왕 때 이르러서는 그죠? 문왕 때 이르러서는 그 괴명을 일컫는데 섞여서 그죠? 이것이 막 섞여져 가지고 다시는 부의 부 다시는 복희시의 순서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시는 선천팔계 방위도에 의해서 일정 8의 법칙으로 쭉 나갔는데 문왕 때 이래서는 그게 아니더라 있어요. 그죠? 중천건, 중지곤, 뭐예요? 수레돈,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칭명 그 일컫는 이름이 수자비 복희지 역에 비록 섞였지만은 복희시의 역에 대해서 미상차위하고 일찍이 그 다음에 어긋나거나 그죠? 어긋나지 아니하고 자 복희시의 역에 대해서 특별히 어긋나지는 않더라. 순서만 그냥 이리저리 섞여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계류 고점 세지쇠하니 그 종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점을 살폈는데 뭐냐면 세상의 쇠미한 일들에 대해서 그죠? 세상의 쇠미한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점을 쳐서 그 살폈으니 대개가 유부득불 연자해라. 대개가 어찌할 수 없이 부득불 그러한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 다음에 저기가 설명을 잘 해놔요. 그 다음에 진제사실 걸로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잠깐 설명을 덧붙인다면은 은나라 말기 때 이르러서까지는 특별히 주역에 64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도
그냥 사람들이 아 이런 걸 보고 이렇다 이래 점치면은 그냥 괴상만 보고도 쭉 알았는데 은나라 말기 때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것도 맞을 것 같고 이를테면은 요즘 세상이 참 풍요롭긴 한데 은나라 말기도 실은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소리예요.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갈등도 심해지고 다툼도 많아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 역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지각각이에요. 이를테면은 요즘 항상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모든 종교란 종교는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점치는 방법들이 사방에서 그냥 별의별 방식이 있죠. 전통적인 방식에 뭐도 있고 서구에서 들어온 무슨 점치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가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주역의 괴에 대해서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다 보니까 문왕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 세상이 더욱더 혼미한 곳으로 빠지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글을 달아놔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진재서 씨가 뭐라고 해석을 잘 붙여놨느냐 하면은 상고지 세엔, 그죠? 옛날 우리가 상고 중고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는, 그죠? 옛날 상고시대 때에는 속박 민순하여 세속이, 그죠? 세상이 소박하고 백성들이 순박하여서, 그죠? 순박하여 미여 길흉지 도의 막지소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길흉의 도탄에 빠져서 막지 갈추 소추 무엇을 따라야 되지 따를 바를 알지 못했느니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죠? 야 사냥 나가다가 이거 죽는지 내가 살아서 돌아올런지 누가 무슨 소리하고 정말 저쪽에 귀신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러므로 복희 회귀하여, 복희 씨가 괴를 그려서 이 교지점이 길흉이 명삼인하니, 그래서 그 점을 가르쳐서 그 괴를 그려서 이로써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점을 가르쳐 줘서 길흉으로써 이 백성들을 밝혔으니, 자 성인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삼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민이, 그죠? 성인이 다스리. 우리가 이 그 유학을 뭐라고도 한다? 사문이라라고도 표현하죠. 사문. 이 글이, 이건 논어의 근거인 거죠. 글이, 문왕의 글이 또는 이 그 문의 도가 여기에 있는데라는, 그래서 유학을 사문이라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인의 그 백성을 삼인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냐? 이 도를 바로 사도라는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냥 이 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성인의 도, 성인의 백성, 성인의 글 이런 의미에. 그래서 그 삼인들을 밝혔으니, 당신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백성들을 밝게 하였으니 유지무이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아무런 의심이 없고 복희 씨가 해준 그대로를 따랐더라 이게죠. 그래서 안정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수, 건양, 곤음, 그 다음에 강유, 교착현이, 채, 천지지, 선하여, 그 다음에 미, 통, 신명지, 덕이라. 앞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쭉 조금 설명을 덧붙였네요. 그래서 모름지기, 건양, 곤음과 강유, 교착이 나타나서, 그죠? 착현 들어 나타나서 천지의 일들을 체하여서, 그 다음에 은미하지만은, 그죠? 은미하지만은 이로써 신명의 덕을 통하였느니라. 그죠? 은미하긴 하지만 신명의 덕을 통해서 다 그 속에다 알려줄 것들을 집어넣느니라. 그러나 강승즉 길하고 유승즉 흉하니, 강이 이기면 길하고 유가 이기면 흉하니 영미상 비사해라. 이건이 일찍이, 그죠? 일찍이 비사니까 괴사가 되죠. 말을 그 쓴 것은 아니니라 했으니, 여기다 특별히 그 괴에다가 무슨 말을, 괴나 효에다가 무슨 말을 지금처럼 달아놓은 것이 아니었느니라. 다만 사람들이 점을 쳐서 강이 좀 많으면 이게 좋은 것이다, 음이 좀 많으면 흉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고 이래로 인심편 삼이 유심하니 중고 이래로는 아마 이제 은나라 때 이후로부터는 변사 어떻게 돼요? 인심이 변하여서 그죠? 인심이 변하고 그다음에 속이고 그다음에 미혹되고 또 어긋남이 유심하니 더욱 심하니 그래서 문왕과 주공이 어시에 이건 은나라 말기 때 이르러서 이에 뭐예요? 괴죠. 괴효지사예요. 문왕이 다르신 것이 괴사죠. 그 다음에 괴계사가 아니라 괴사. 괴계사. 그 다음에 주공이 다른 것이 효사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괴계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괴사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뭐라고도 한다.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단사라고도 표현하죠. 그냥 단사. 이 괴에 대해서 이 육획괴에 대해서 문왕이 딱 끊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계사를 풀어놓은 공자의 말씀이 뭐라고 한다? 단전이라 한다. 64개 전체에 대해서는 개사전이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각각의 괴사에 하나하나씩에 대해서는 공자가 풀어놓은 것은 단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공께서 바로 주공과 문왕께서 괴효지사 괴효의 말을 매달아서 변물 계류 개점하여 그래서 그 물건을 칭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을 일컫고 그 다음에 물건을 분별하며 계류 그 종류를 상고하여 점을 살피매 그죠? 점을 살펴서 점을 상고하여 이 계시 음양지의 하니 그래서 음양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셨으니 역지도 수무여오니 역의 도가 모름지기 그 다음에 역의 도가 모름지기 남아 쌓였음이 없어도 성인이 후세를 근심하는 그죠? 후세를 우한 근심하는 뜻이니 개 영유 부득이 언자라 대개가 또한 부득이한 것이 있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아랫 문장에 또한 이것을 거듭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칙명야 아까 원문으로 돌아가서 경문에 기칙명야 자비불월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복희씨의 64개에서 벗어나서 64개와는 좀 다르게 문왕이 그것을 이리저리 섞었지만은 불월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씨의 64개의 의미는 벗어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종류들을 살펴보건대 은나라 말기 때에 그저 그 쇠미한 세상의 일들을 두루 담아 놓았구나.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군자가 행해야 될 도를 쭉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쭉 담아 놓은 것이 이제 주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부역은 창왕이 찬례하여 이 미현 천유하며 개의 당명하며 변물하며 정언하며 단사하니 즉 비의니라 라고 했네요. 여기도 유명한 문장이네요. 여기라고 하는 건 창왕 찬례라고 그랬죠. 창왕. 지나간 거, 이미 지나간 것을 밝게 드러나게 했다. 빛나게 했다. 그저 환하게 보이게 해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 그 앞으로 올 것들을 살피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드러내었고 오는 것을 살폈으며 이 미현천유하며 또 현이다. 은미한 것을 그죠? 은미한 이치들을 그 속에 오히려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미 드러난 것들을 다시 또 은미하게 또 그 속에다 감춰두었다라는 그죠? 극기하였으며 개의 당명하며 또 열어서
그 이름을 마땅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왜 건인지 이럴 때 원형 이정이라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몰하며 그래서 물건을 분별하였으며 그죠. 그 다음에 정언하며 말을 바르게 하며 단사하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매달한 말들을 딱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판단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길이다 흉이다 무구다라고 말을 끊었으니 이것이 곧 다 그 역속에 갖추어진 것이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설명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그 진제서씨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해놓으셨어요. 진제서씨와 뭐라고 하냐면 자 창왕이 찰래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창왕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음양소장 강유 변화이니 그죠? 음양소장 강유 변화에 따라서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죠. 지나간 것들이니 그것을 일컬었으니 괴요소장자를 괴요가 감춘 것을 역개 저의명지라 역에서 주역에서 다 이것을 드러내어서 밝힌 것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들의 주역의 64개 384교를 가만히 보면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속에 은미한 말투로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은미한 말투라는 건데 실은 그게 뭐냐면은 주역의 괴상을 보고 이를테면은 우리가 주역의 화풍정괴다 화풍정괴다 그러면은 솥괴가 되죠. 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솥이 아니라 제사에 쓰는 그릇입니다. 그럼 제사에 쓰는 그릇인데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앞에 있는 바로 이게 50번째 괴가 되는 거죠. 50번째 괴가 되고 그 앞에 뭐가 있나요? 그 앞에 택화 혁괴가 돼 있죠. 자, 연목계에서 뭐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은나라를 멸하고, 그죠? 은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주나라의 왕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명을 한 거죠. 혁명을 했는데 우리 맨 윗변에 뭐라고 했느냐? 혁명을 했는데 실은 여기 이제 혁명해서 혁명군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혁명군주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그 전 왕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이거 나 어떡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전 왕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새로 혁명세력이 일어나도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군자라면 그래. 분명히 잘못됐지만 내가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서면은 뒤늦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군자 표변이라라는 말을 씁니다. 대인혁명이요 군자 표변이라라고 했고 군자는 그래서 얼른 자기 모습을 싹 바꿔서 그죠? 이제 새 나라의 건설에 동참을 하는데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체를 자기 마음속까지 쫙 다 완전히 바꾸고 소위는 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 세력을 다 이루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혁명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자기의 조상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이걸 명을 고해야 되겠죠. 고하는데 뭘로 한다?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쓰는 그릇이 대표적으로 정이라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저 정성스러운 뜻을 신명에게도 바치고 백성들에게도 앞으로는 자 우리 포악한 정치하고 정말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혁명공약을 내잖아요. 그런데 요 틈을 이용해서 가끔 가다가 교활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구사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공속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의 밥을 엎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지금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 새나라 건설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끼게 되면은 이 혁명을 그르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괴를 읽건 어떤 효를 읽건 간에 그 속에는 다 은미한 뜻들이 들어가 있더라. 왜냐? 거기는 왜 은미한 뜻이라면 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가 시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의 말이에요. 꼭 시경의 말뿐만 아니라 말 자체가 시어가 되는 거죠. 이 속에다가 모든 걸 다 빗대 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럼 아무리 서사시라 하더라도 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은유적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괴상 속에 그러한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미하게 다 이제 드러내어서 밝혔고, 다 드러내어서 밝혔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왈창왕이요 지나간 것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다 담아 넣어서 둔 것이고, 그 다음에 레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에 밥을 엎었는데도 그래 당신 한번 실수야 라고 해서 봐줘야 돼요. 지금 제사 다 지내고 지금 올리기 직전인데 이런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 왜? 그날 일어날 제사 자체를 다 망가뜨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뭐예요? 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 벌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어쨌든 처형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는 일이다라는 거죠. 레라고 하는 것은 위 길흉 미정사지 방래자니, 길흉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이 방래 바야흐로 올 것을 잃은 것이니, 점서 중소고는 점서 그죠? 점을 쳐서 그 다음에 알린 것으로 그죠? 점서 중에 이미 알린 것으로 가히 전지라. 그래서 가히 앞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런 앞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속에다가 다 감춰뒀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국가의 일에 대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점을 쳤을 때 그 점을 통해서도 미루어서 우리가 앞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왈 찰레라.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도를 본받은 것이라 그랬죠. 분명히 지금 굉장히 덥죠. 지금이 오늘이 양력으로 8월 1일인가요? 음력으로는 지금 얼마예요? 6월 29일인가요? 6월 29일을 하루에 하루 12대로 표현하면 지금 몇 시쯤에 해당돼요? 여기가 오미 신이죠. 그러니까 몇 시에 지금 여기서 1시부터 3시, 지금 거의 한 3시 즈음이죠. 거의 3시 다 됐죠. 벌써 1년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7월달이 되죠. 7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월, 여기서 언제예요? 그 이제 초가을로 접어듭니다. 이제 초가을이다라고 할 땐 여기 조금 지나서 언제냐면은 말복 지나고 처사가 들어가죠. 여기쯤에 뭐가 돼요? 미하고 신하고 여기 사이가 입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입추 조금 지나면 뭐가 들어가면 중복 들어가죠. 중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전에 바로 처서입니다. 중복이 아니라 말복, 말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서가 들어가죠. 처서로 들어가면 완연하게 뭐가 되느냐? 태양의 고도가 달라져요. 딱 그때 처서쯤에서 바로 그 다음날 정도 보세요. 햇빛 눈부심 자체가 우리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서 되면은 이미 완전히 더위는 꺾여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달궈진 것이 이때에서 최고도로 뜨겁잖아요. 그래서 입추 바로 직전까지 해서 제일 덥다라는 말복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처서에서 완전히 더위가 이제는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도 뭐가 된다? 입이 삐뚤어진다. 요즘 아파트에는 그럴 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듯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덥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저만 쳐도. 얼마 후에는, 앞으로 한 보름 뒤에는 이거 더위 다 가. 넌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일이라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할 거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다가 은미하게 다 담아두고 비유해서 다 담아뒀지만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리켰는데도 나쁜 놈 여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을 치다 보면은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왜? 앞에 전철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전철을 밟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철 밟는 게 뻔하잖아요. 덕을 쌓아서 스스로 그 수양해서 계속 나간 사람은 나쁜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행을 계속 거듭한다, 정치를 하면서 계속 사리사욕 취한다, 뭐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어디가 간다? 간판 가게 돼 있죠. 꼬리가 길면 밟히다. 다 이런 말들이 다 앞선 전철을 다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침바로 고하는 것은 고하는 바로서 가히 앞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찰레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사 구기원이라. 그래서 은미한 것이 그죠? 은미한 것으로 하여금 그 근원을 구하는 것이라. 그죠? 드러난다라는 거 은미한 것을 자꾸 캐다 보니까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아 이게 뭐다라는 거 밝혀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미현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천유사 견기단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분명히 밝혀진 것이 하여금 그 단서를 보게 함이라. 이미 드러난 것으로 해서 아 이게 어디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천유라라고 했고 당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부자 군신지 분과 그 다음에 귀천 상하지 등이라. 부자와 군신의 나눔과 귀천과 상하 등등의 것을 이룬 것이니 각 당기 위하여 각각이 그 위를 마땅하게 한 것이고 이름을 마땅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뭐냐면은 괴의 위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괴라고 하는 것은 윗자리는 임금자리가 되고 한 집안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 집안의 최고의 좌장 그죠? 이렇게 되고 밑에는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거니까 각각의 여기는 그 각 효 위에 따른 당명 개념으로만 설명했네요. 그래서 각 당기 위하여 그래서 효유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변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을 구별한다. 그 8개 가운데 자 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말에 해당되는 거죠. 건은 둥글고 말은 둥글고 또 하늘은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래서 말이 굳세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을 말에다 비유를 했고 그래서 건괴를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또 뭐예요? 용으로 표현해야 될지 또는 무슨 뭐 세 번째 효 같은 경우는 뭐 재우개 여러 가지 어쨌든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괴는 이화 불이 되고 감괴는 물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석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과는 공부 안 했으니까 산지 밖에 맨 꼭대기 산지 밖에 맨 위, 그죠? 음이 쭉 와서 음력 9월달이죠? 음력 9월달에 마지막에 그 이 잘 익은 큰 열매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산지 밖. 그래서 석과, 그 다음에 혈육쾌쾌라라고 하는 혈육이, 거기 뭐 택천쾌쾌 나오는 거, 택천쾌쾌의 그 구호효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공부했죠? 앞에서. 혈육쾌쾌라라고 하는 거. 그 계사상전 제8장인가요? 제사 8장인가 해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물건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두었으니까 실변기사야요. 다 그 같은 것을 분별하였고 그래서 같은 거 비슷한 것을 다 분별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원형 이정 그 다음에 직방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직방대는 곤괴 6.25에 나왔죠. 직방대라 불습이라 그죠? 무불습이라 익히지 아니하여도 이로운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산이 정기 언이 효 있냐요. 그래서 그 말을 바르게 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쳤고 단사라고 하는 거 말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로냐 그 다음에 이롭지 않냐 이거니까 어떤 경우는 대천을 건너면 이로우니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니라 불리섭대천이라 가소사여 또 작은 일은 가하고 불가 대사지어라 그죠 큰 일은 자 이 그 가하지 못하다 불가하다라는 말과 같은 이것이 다 이 결기의해라 그 의심나는 것을 결정해다 다시 말해서 단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사라라는 뜻입니다. 점이다라는 건 뭐예요? 길하다, 흉하다, 가하다, 아니하다 뭐 등등등등을 표현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기칭명야 소하니 기취유야 대하며 기지원하며 기사문하며 기연이 고기 중하며 기사사이은하니 인이하여 이제 민행하여 이명득실지 본이라 이랬습니다. 그 이름을 일컬음이 작으나 그 취한 종류는 크며
기지원하며 그 뜻이 멀며 그 말이 빛나며 그 다음에 그 말이 곡진하면서도 딱 맞으며 그 다음에 그 일이 사이은하니 그 일이 두루 사라고 하는 방자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베풀사자입니다. 그 일이 두루 그 속에 베풀어져 있음에도 또한 은미하게 그죠? 은미하게 이제 비유를 해 놓았으니 인이하여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둘자 의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것으로서 인하여 이제 민항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점서에다 거기에다 딱 드러났으니까 점을 쳐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백성들이 가는 것을 그저 건네주며 백성들을 건너서 그저 가게 하며 이 명실득지 보니라. 그래서 읽고 이렇게 하면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의 보답, 응답이 되는 거죠. 그냥 인과응보의 그 결과를 밝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제서 씨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대답해 주셨으니까 진제서 씨왈 보면은 부승왕래는 자 부차승 치구지라 이런 말이 있었죠. 뇌수획괴. 그래서 그 짊어지고 또 수레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사명지소자의 그 일과 그 일의 이름이 이 아니에요. 사명지소 이름의 작은 것, 그 일의 이름의 작은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 극, 축, 치 이런 말들 모라고 하는 거 다 주역의 64개 효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모라고 하는 건 태풍 대곽기 초유에 쓰인 말, 그 다음에 극이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얽히고 설켰다라는 저 중수 감괴 상륙회에 나오는 말, 그 다음에 부차성 이제 시라고 하는 것 역시 뇌수 핵괴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뭐 저 어디냐 화택규괴 나오고 치꽝이라라고 하는 말 어디냐 그 뇌수핵회 석치일시망인가 화산역괴 나오겠다. 화산역괴 석치일시망이다. 그 활을 쏘아서 꽁을 그죠 활을 쏘았는데 화살 하나에다가 다 잡았다 이런 뜻 이런 어쨌든 그 속에 빗댄 이 물건의 이름들은 그래서 물명지 소자애니 이거는 물명의 작은 것이고 자기 약간 부승왕래라고 하는 것은 일 그죠 그래서 그 군자가 하는 일에 그 일에 이름을 붙인 것에 작은 것이고 예 뭐 그 띠다 그 다음에 가시다 그 다음에 돼지다 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이름에 작은 것이니 소칭 수소 그 칭한 바가 비록 작지만은 작고 그 다음에 기소 취지류 그러나 그 취한 바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개 번호 음량이니 다 음량의 근원을 하였으니 근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괴의 효의 현재 위치와 그죠 양이냐 음이냐의 근거에서 쓴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칭명야 소나 그래서 소나 취류야 대화 이렇게 돼서 그 칭한 이름이 작지만은 취한 종류는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이 앞에 그 경문에서 기칭명야 소하나 기취유야 대라라는 말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밑에 해석들을 참조하면 더욱더 좋겠죠. 이를테면은 기지원하며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 소시지 이요. 그죠? 보여준 바의 이치이고 그 다음에 기사 문이다. 그 말이 빛난다 할 때 그 문이라는 것은 뭐냐? 위 경의 착종냐니 자, 그 경과 위가 서로 간에 섞인 것이니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문이라랑 경의 착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요렇게 나가는 거죠. 속도를 힘이를. 그래서 치밀하게 다 이렇게 짜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전체 일들을 두루 볼 수 있더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하니 극천하지 색이라 천하의 잠난한 것을 그저 섞여 있는 것들을 다 함이라. 부천지 음양 도덕 성명지 오는 천지 음양 도덕 성명의 그 감 심오함은 그 감 그죠 그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계시자고 상이 다 보여주었고 또 이기 소개지 사는 또 매단바의 말 다시 말해서 문왕이 거기다가 매달아 두신 그죠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은 경의 착종이 개유 자연지 문하니 그 경의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그죠 섞여 있는 것이 다 자연한 무늬가 있으니
비기지 원기 사문화 그 뜻은 멀고 그 말이 빛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연이 곡이라고 할 때 곡이라고 하는 위곡이라라는 말입니다. 위곡이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지극히 구불구불하면서도 다 감쌌다라니까 매우 정성스러운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범위곡기 문자 그 문의를 다 위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개 중호이야 반드시 다 그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표현이죠. 그래서 역즉 언수 고기 무부중예라.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저 모름지기 완곡하면서 곡진하면서도 완곡한 듯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도 맞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함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방식으로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쭉 읽어보면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줄에 나오는 운봉어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그 정리한 것이 누구냐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서경하고 관계되어서도 표현했는데 그 148쪽에 그 맨 밑에 문단에 있는 쌍우호시왈 차 1절 상육구는 이 1절상에 다시 말해서 제6장의 이 1절이다 그럼 마지막 문단 거죠. 그 제6장 제3절의 내용 기명 칭명야 소하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1절상에 있는 위 6귀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6귀절은 개시 억양설 역서 소재라 다 뭐가 되냐면 역서에 실린 바를 그 다음에 누르고 또 뭐냐면은 올렸느니라. 그죠? 억양 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르기도 하고 또는 역시 드날려서 설명한 것이라. 명수소의 유즉 그죠? 이름은 비록 작지만은 유즉 크며 그 다음에 지수원이 사증문하며 뜻은 비록 멀지만은 말인즉 그 멀면은 잘 안 보일 텐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저 빛나며 언수곡이 이즉 중하며 말은 모름지기 완곡한데 위곡한데 이치는 딱 맞으며 사수 사이 이즉 은하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름지기 그 속에 다 베풀어져 있는데 가만히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은미하니 정여서 바로 그죠? 정이라는 부사로서 바로 서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고유모편에 나오는 겁니다. 천자문에서도 한 번쯤은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바로 직이온하고 관이율이라고 하는 등등의 말의 뜻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두면서도 참 따뜻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다라는 등등의 말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 서경우서 고유모편의 이 부분을 찾아서 나머지 8개인가 될 겁니다. 그거 갖다 쫙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게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범차자 무릇 이것은 무비 인민심지의 다시 말해서 민심이 의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욕제키 소행하여 그 가고자 하는 바를 그 가는 바를 건네주고자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 여기 그 다음에 명시기 실득지 보고해라. 그래서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실득의 보답이라고 하는 건 인과응보의 개념이죠. 보답의 연고를 분명히 밝힌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제1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뭐 주자의 그런 참조만 하시고 굳이 개의치는 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할게요.